지금부터는 세기별로 삼국의 상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세기 개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세기는 대문자 C로 표현하죠. 센츄리의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기원 후 1년을 기준으로 100년씩 카운트하므로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가 되겠습니다.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말하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삼국 각국은 앞에서 배운 고대 국가의 특징을 하나씩 갖춰나가며 내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의 백제부터 본격적인 한반도 내에서의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데요.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백제는 삼국사기 기준으로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었으며 건국과 관련해 비료와 원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라서 생략합니다. 백제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부족이었겠죠. 그리고 점점 작은 군장 국가들을 연맹으로 흡수하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백제의 국호가 최초에는 십제였는데 뒤에 백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호의 변화에서도 백제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백제는 처음부터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4세기 후반 근초고왕대의 가장 이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복 활동의 방향과 차지한 영토를 필기하세요. 초기 백제는 마한이라는 연맹체에 소속된 소국이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마한의 대표자가 되고 남은 마한의 소국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 통합 작업이 근초고왕대에 마무리됩니다. 각주 1번에 관련된 설명이 적혀 있으니 읽어보세요. 또한 가야를 압박하기도 하고 북으로는 고구려의 영토인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4세기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관계를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전성기인 백제가 중심에 있고 신라와 고구려를 빨간색 화살표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갈등을, 파란색 화살표는 친선이나 문물 교환 등을 표현합니다. 잠시 중국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4세기경 중국은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조와 북조는 국가명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 만리장성 이남을 차지하고 있던 한족 왕조가 장성을 넘은 북방 오랑캐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중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를 말합니다. 한족은 양쯔강 남쪽의 강남 지역으로 쫓겨나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던 황하 지역을 다시 찾기 위해 싸웁니다. 한편 북쪽 오랑캐들은 살기 좋은 황하 지역을 차지하고 여러 나라를 세웁니다. 이렇게 북쪽 오랑캐가 세운 전현, 전진 등의 여러 나라를 통틀어 북조, 그리고 한족이 남쪽에 세운 여러 왕조를 통틀어 남조라고 부릅니다. 남북조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이러한 대립은 7세기의 수나라로 중국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북조와 백제는 남조와 각각 교류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4세기 무렵 동아시아의 간략한 국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구곤왕 전사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고구려의 영토인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고구려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닐 텐데 의외라고 생각이 들죠? 이 당시 고구려가 중국의 전현이라는 나라와 분쟁이 있어 북쪽에 힘이 쏠려 있었거든요. 이 틈을 이용해 백제가 고구려의 남방을 자주 침입한 거죠. 황해도 지역에는 고구려의 지배력이 다소 약했으니까요. 이렇게 황해도 지역에서 백제군과 고구려군의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371년 근초고왕이 황해도를 넘어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출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은 아시다시피 황해도 위의 평안도 지역이죠. 이때 평양성에 고립된 고구려의 고구곤왕이 평양성 남문 앞에서 친히 군을 지휘하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고구려군은 패퇴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평양이라니요?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 천도한 거는 5세기 장수왕 때인데 왜 고구곤왕이 평양성에서 직접 싸웠을까? 당시 고구려 수도는 국내성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곤왕 때 고구려가 잠시 수도를 평양성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제와의 평양성 전투가 있기
약 20년 전 고구려의 전현이라는 중국 나라가 침략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이라 당시 수도인 국내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전현군은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가져가고 당시 왕의 어머니, 부인 그리고 국내성에 살던 귀족 등 5만 명을 인질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굉장한 위기였죠. 때문에 수도를 남쪽 평양으로 잠시 옮겨 재정비에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초 고왕이 어떻게 고국원왕과 마주치게 되었는지 의문에 대한 답이 되었나요? 고국원왕은 전현에게도 패배하고 백제에게도 패배해서 결국 전사하고 너무 불쌍한 왕 같아요. 그리고 고구려는 확실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후 소수림 왕대에 다시 국내성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장수왕 15년에 공식적으로 평양 천도를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여튼 이렇게 백제는 근초 고왕 때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칠지도라는 유물도 이 시기에 백제에서 외로 전달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세기 동아시아 국제 상황을 볼까요? 앞선 시기 백제 근초 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고구려의 16대 왕 고국원왕. 그의 아들인 소수림 왕은 국내 정비에 최선을 다해 고구려를 위기 상황에서 구해냅니다. 중국의 전진과 외교 관계를 맺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한편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체제 안정, 왕권 강화로 내실을 다진 이후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 대왕 때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광개토 대왕은 374년에 태어나 412년에 죽음으로 4세기와 5세기에 걸친 인물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413년에 즉위하여 491년까지 무려 78년간 재위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합산하여 101년을 다스렸습니다. 과연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라 할 만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두 방향의 영토 확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쪽의 백제를 압박해 한강 이북의 여러 성을 점령하고 일시적으로 한성 위해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백제가 금방 되찾긴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방향은 북쪽입니다. 국내성보다 더 북쪽에 있던 부여지역, 그리고 북서쪽의 요동지역을 고구려의 확실한 영토로 만듭니다. 고국원왕 때 전현에게 수도를 빼앗겼던 고구려가 광개토왕 때 전현의 뒤를 이은 후현을 공격해 요동지역을 빼앗은 것이죠. 전현이나 후현 같은 국가명을 다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합쳐 북쪽의 여러 왕조, 그러니까 북조라고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 중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 합니다. 학습지 3페이지 아래 5세기를 보시면 광개토왕의 신라구원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40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당시 한반도의 각 나라가 모두 등장하는 큰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EBS 동영상으로 공부할게요. EBS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